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두 번의 샘플 수업을 마무리하고 오늘 드디어 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가정법은 가능성, possibility, 그쵸? 확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샘플 수업에서 말씀드렸듯이요. 가정법은 조동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조동사라는 것이 바로 가능성 그리고 어떤 추측의 영역을 갖고 있어서 가정법에서 그러한 의미를 빌려와서 일어난 사실에 반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어, 조동사의 시제를 한 시제 더 빠른 시제를 써서 과거형을 이용해 가지고 일어날 확률이나 가능성이 떨어짐을 드러낸다고 했죠. 그래서 가정법은 당연히 조동사가 중요하고요. 오늘은 제가 가정법을 수험하면서 그 조동사 영역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가능성, 그 가능성이나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몇 퍼센트에 가까운지를 바로 표현하는 게 가정법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타이틀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정법은요, if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가정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영어 지문뿐만 아니라 실상을 하면서 if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법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if를 사용하는 가정법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if 사용 가정법 5시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조동사는요, 동사 영역이고요,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if절뿐만 아니라 주절에서 각각의 절들이 동사의 형태가 가정의 의미를 동사에 꼴을 쓰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직설법도 동사에 의해서 이게 정말 사실을 전달하면 그 동사가 사실을 전달하는 동사라면 직설법이라고 하듯이 가정법은 사실의 반대를 전달하는 동사의 포인트를 맞춘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총 우리가 기존의 문법책에서 보는 가정법 시제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5시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5가지의 시제가 조동사를 이용해서 가능성이나 확률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거짓,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샘플 수업에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는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러면 가능성이 0%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상에 뭐 전체에 가정법 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는 내용들이 좀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가정법 시제가 5시제인데 저는 가능한 문법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좀 문법적 측면을 여러분들께 수업하면서 전달하려고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5시제를요. 그러니까 문법을 가리키시는 분마다 그러니까 문법의 어떤 공부를 하신 그런 다양한 배경을 지닌 문법 학자들마다 이 5시제를 이렇게 보는 문법 학자들이 있어요. 가정법 현재. 이 가정법 현재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문에 해당됩니다.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발생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거의 현실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지금까지 제가 가정법 시제 3개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에 완전히 다른 형태의 가정법 시제가 if절에 2가지가 옵니다. 자, 그게 화면에 보신 것처럼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보이시죠? 예.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과 were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형태 참 독특하죠? 예, 가정법 미래에서 should는 좀 어느 정도 감이 좀 와요.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 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should를 의무나 당위성 의미를 알고 계신다면 그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 자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의무나 당위성을 전달하는 거니까 좀 미래 뉘앙스가 좀 있다. 그건 알겠는데 미래라고 해놓고 월을 써요. 그렇죠? 월투 부정사. 근데 저랑 샘플 수업을 하셨다면 왜 워가 왔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근데 거기까진 좋은데 뒤에 투 부정사가 오네요. 자, 이건 뭘까? 상당히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들을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오늘 이 많은 것들을 전달하려면 많은 시간이 또 소요될 것 같아서 일단 오시제 설명에만 좀 치중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거쳐서 이 가정법 미래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는 시간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법 미래가 형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독특하고 다양한
그런 가능성과 확률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전달하는 과정을 가질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정법 미래가 슈드 플러스 동사원형과 워투 플러스 동사원형까지 해서 이걸 오시제 이렇게 보는 문법 전문가들도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화면상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혼합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명칭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가정법의 시제가 섞였다는 얘기예요. 쉬운 예로 if절은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오고 그 다음에 주절은 가정법 과거 시제가 오는 거죠. 이렇게 if절과 주절이 같은 시제 개념, 비록 가정법이라 할지라도 같은 시제 개념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지 않고요. if절과 주절이 완전히 다른 시제 개념이 오는 경우 이거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완료, 미래하고 여기다가 미래를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요. 혼합가정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정법 시제가 5개다라고 바라보시는 문법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거로 보든 간에 가정법 시제는 일단 5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혼합가정법까지 당연히 수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혼합가정법 부분도 다음 시간에 가정법 미래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는 자주 못 보고 그리고 가정법 수업에 있어서 이런 형태가 어떻게 왔을까 하고 좀 많이 궁금해하실 그 영역 2가지를 따로 빼서 추가로 갖는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를 사용하는 가정법이니까요. 당연히 if는 여러분 아시죠? 예, 접속사입니다. if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정이나 조건의 의미를 좀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f라는 종속절에 if란 접사 다음에 주어 동사라는 절이 하나고요. 또 이 접속사 여러분 아시죠? 접속사는 컨정션 연결입니다. 가장 핵심이 동사끼리 연결하고 있죠. 또 하나의 동사 필요해요. 다시 해서 절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 절이 하나 더 오는 것을 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if를 사용하는 가정법은 일단 구성이 크게 어떻게 됩니까? 종속절과 if란 접사를 사용하는 종속절과 주절로 구성되고요. 주절은 제가 몇 번 수업해서 아실 거예요. 주절이라는 그 용어가 좀 헷갈리거나 주절이 뭐지라고 궁금해하시면 거꾸로 생각하라고 했죠.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는 주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접사가 없는 절, 접사가 없는 주어 동사절을 주절이라고 하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주절이 메인 문장 형식, 5 sentence type을 구성하는 절이 바로 주절입니다. 자, 가정법 시제 명칭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일단 제가 이런 근거는 제가 알려드렸죠. 바로 샘플 수업에서 가정법의 시제 명칭은 직설법의 시제를 그대로 빌려왔기 때문에 직설법에 있는 시제 명칭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이해하는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제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2번의 샘플 수업을 했고요. 가정법은 원어민들이 가정법이라는 동사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생뚱맞고 자 그리고 그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거면 아예 기존에 있던 직설법 시제를 대신 빌려오되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예, 오늘 수업의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가정법, if를 사용하는 가정법하고 가정법 뭐라고요? 예, 저번에 샘플 수업에는 제가 조동사가 핵심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조동사는 다시 해서 가능성과 확률을 얼마나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성과 확률이라고 했죠. 그 가능성 그리고 확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조동사를 이용해가지고 직설법에 있는 시제를 그대로 사용하되 단 직설법의 시제와는 다른 시제를 써가지고 만약에 가능성이나 확률이 높다라면 그 직설법의 시제와 똑같은 형태를 쓰는 거죠. 가능성이나 확률이 높으면 직설법 시제랑 똑같이 쓰고요. 가능성이나 확률이 낮으면 직설법보다 일부러 한 시제 빠른 시제를 써가지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거짓이야. 이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유관상으로 그렇죠? 듣는 사람한테 확실히 전달을 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정법 시제를 읽을 때는요. 직설법 시제와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가정법 시제를 읽기예요. 가정법 시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 앞에 가정법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읽습니다. 그래서 직설법과 덜 헷갈리게 합니다. 가정법 현재, 그래서 이제 가정법 시제, 제가 시제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습니다.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이렇게 읽습니다. 예, 가정법이라는 용어를 붙여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도대체 가정법의 시제 명칭인 현재, 과거, 과거완료, 미래는 어디서 온 걸까? 왜 이런 명칭이 붙었을까요? 요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인지 직설법인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능성과 확률이에요. 그럼 가능성과 확률에 따라서 가능성이 아주 높으면 if라는 접사를 썼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높으면 비록 if라는 영역에는 들어가 있지만 if라는 접사를 사용을 하지만 시제 자체를 가정법 시제 안 쓰고 무슨 시제를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팩트, 사실이 일어날 수 있는 직설법 시제를 쓴다고 했죠. 그러면 도대체 직설법인지 가정법인지는 무엇으로 구분하는 건지 다시 해서 확률상 가능성이 아주 큰 사실로 일어날 수 있는 팩트가 가능한 직설법은 얘 딱 문장을 보자마자 얘는 직설법 문장이야. 문장을 보자마자 얘는 거짓이야. 일어날 일 없어. 이걸 뭘로 구분할까요? 그 두 가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궁금하실까봐 그 두 가지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가정법 시제 명칭은 어떻게, 그 다음에 가정법인지 직설법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겁니다. 가정법의 시제 명칭은요, 바로 가정법 if절이죠. 가정법 if절 동사의 시제를 그대로, 그쵸? 적힌 대로, 적혀 있는 시제 그대로, 적힌 대로, 자, 읽으면 됩니다. 적힌 시제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확인할게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종속절 가정법 현재는요, 현재형이 적혀요. 동사 원형이 적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조차 현재형이기 때문에 종속절의 동사 모양을 그대로 읽어요. 그래서 가정법 현재예요. 가정법 과거는요. 비동사는 무조건 오가고요. 샘플 수업에서 수업했죠. 주어가 1인칭이든 3인칭이든 무조건 일부러 월을 써서 일어날 게 아니야. 이거는 직설법 시제가 아니야라는 일부러 드러낸다. 것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비동사 뭐를 쓰고요. 일반 동사는 또 과거를 써요. 그러면 if절의 동사 자체가 과거죠. 예, 그래서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가정법 시제 명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어민들이 문법적 용어로 가정법 시제 명칭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if절 쪽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왜 과거 완료일까? if절을 보세요. 헤드 PP죠. 직설법의 과거 완료 시제를 그대로 빌려왔어요. 예, 그래서 똑같이 과거 완료인데 단 가정법에 속하는 과거 완료 시제라고, 모양은 직설법 똑같지만 가정법에 속하는 과거 완료 속한다 해서 가정법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붙이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래입니다. 미래. 그럼 도대체 미래 시제는 어떻게 일정된 건가? 마찬가지로 if를 보세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예, 미래에 해당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hould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서 쓰는, 그리고 미래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일단 조동사예요. 단 여기 가정법의 should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임에 뭐뭐인 게 당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다양한 의미 중에서, 그러니까 should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에서 여기서는 당연히 추측의 의미, 그쵸? 예, 어떤 확률상의 의미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 이게 뭐야 하고 뒷골을 잡으실지 몰라요. 가정법 미래라며. 미래인데 어떻게 워야? 워는 분명히 과거 시제인데? 그럼 가정법 과거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가정법 미래네요? 네, 가정법 미래 맞습니다. 왜 맞는지,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하는 거 있죠? 궁금증 유발이요? 예, 이렇게 궁금증 유발시켜놓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정법 미래가 맞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f절이 가정법 미래로 적혀있기 때문에 가정법 미래라고 칭합니다. if절의 동사 보고. 다시요. 가정법 시제 명칭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if절 동사의 시제다. 자, 그럼 두 번째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가정법인지 직설법인지는 문장을 보자마자 if가 쓰여져 있는 문장을 보자마자 어떻게 결정해요? 바로 키포인트죠. 확률이었죠. 가능성이 얼마나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근데 그 가능성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다? 조동사의 영역이다. 그럼 조동사는 어디에 쓰여요? 주절에 쓰이죠. 바로 그겁니다. 주절 보시고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샘플 수업 1번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바로 조동사가 현재로 쓰였을 때는, 또는 미래 조동사가 올 때는 가능성이나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쵸? 높은 가능성, 추측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가능성의 의미에서 쓰인 조동사는 확률이 높음을 드러낸다고 했죠. 그럼 확률이 낮다, 일어날 일이
희박하다는 것을 드러낼 때는 일부러 한 시제 빠른 과거 시절 쓴다고 했죠. 그때 조동사는 과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확률이나 가능성이나 추측이 낮음을 나타낸다고 했죠. 바로 이겁니다. 즉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을 경우에만 가정법 시제로 보시면 돼요. 오, 이게 무슨 말일까? 가정법 현재는요. will, shall, may, can 플러스 동사원형이죠. will, shall, may, can 플러스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가 없죠? 그래서 여기 적힌 것처럼 직설법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볼게요. would, should, might, could 플러스 동사원형이에요. would, should, might, could죠. 자, 그래서 분명히 조동사 과거는 적혀 있죠. 얘는 가정법입니다. 자, 과거 완료 볼게요. would, should, might, could 플러스 have pp죠. would, should, might, could까지는 과거인데 얘보다 더 한 시제 빠른 시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시제 빠른 시제를 나타내는 자 have 조동사를 이용한다. 이거 기능조동사 샘플 수업 2에서 했었죠? 네. 어쨌든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기 때문에 가정법입니다. 재밌는 건 바로 가정법 미래예요. 가정법 미래는 직설법과 가정법이 혼용이 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네. 바로 주절 보시면 돼요. 오, 세상에 주절에 어떤 형태의 명령문이 오기도 하네요. 주절에 will, shall, may, can 플러스 동사원형이 올 수도 있고요. 주절에 would, should, might, could 플러스 동사원형이요. 그러면 주절만 보시고요. 주절에 이 두 가지가 올 때는 어디 영역이 돼요? 바로 직설법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을 때만 원어민들은 가정법, 즉 일어날 확률이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가정법을 본다. 그럼 would, should, might, could 플러스 동사원형은 당연히 가정법의 영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정법, 직설법을 결정할 때는 딴 데 보시는 게 아니라 주절 보시고 주절의 조동사의 시제가 과거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틀을 알려드렸고요. 한 번만 간단하게 자 if절과 주절을 설명드리고 예문 보고 그 다음에 발생 확률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직설법입니다. 가정법 현재 내용 잘 볼까요? 왜 직설법일 수밖에 없냐? 일어날 수 있는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어날 수 있는 현재나 미래를 가정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길래 직설법이라는 거야? 네, 90%입니다. 90% 이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If the sun rises tomorrow, I will go shopping. 만약에 내일 태양이 뜬다라면 이 tomorrow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가 왔죠? 요것도 제가 샘플 수업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현실화 된다라는 조건. 그래서 이걸 조건문이라고 했죠. 내일 태양이 뜬다라는 이 조건이 딱 들어맞으면 근데 이 조건은 사실은 90% 이상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되면 나는 쇼핑 갈 거야. 예, 진짜 쇼핑 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동사의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직설법입니다. 가정법 과거죠. 바로 그겁니다.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이 두 개가 바로 대표적인 직설법의 현재, 직설법의 과거를 바로 거짓말하기 위해서 사실의 반대를 말하기 위해서 쓴 시제가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한다.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요. 그래서 비록 모양은 가정법 과거로 적혀 있다 할지라도 해석할 때는 현재로 그렇죠? 현재에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유감이나 후회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고 해석하라고 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어 플러스 워 비동사는 무조건 워를 쓰고요. 아니면 was를 쓰기도 하는데 was는 좀 더 아주 미약하나마 가능성이 좀 있는 경우에는 was를 쓸 수 있다고 했죠. 일반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당연히 가정법이니까 주절은 would, should, might, could 플러스 동사원형이 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 과거는 발생 확률이 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내용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If I didn't have plans now. 지금 분명히 now라는 단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did를 썼죠. 이건 직설법이 없는 시제예요. 제가 능히 말씀드렸지만 가정법이면 가능하고요. 만약 지금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I might visit town. 중요한 거죠. 조동사의 과거가 같습니다. 가정법이라고 바로 빡 자 느끼셔야 되고요. 나는 탐을 방문할 텐데 사실은 계획이 없고요. 사실은 탐을 방문 안 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발생 완료 빵 %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죠.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기 위해서 뭐를 빌려요? 일부러 과거보다 한 시제 빠른 직설법에 있는 과거 완료 시제를 빌려오고요. 모양은 딱 하나죠. 헤드 PP 딱 하나고요. 과거 완료 맞죠? 그 다음에 주절은 would, should, might, could 플러스 아까도 있지만 한 시제 빠른 조동사, 기능조동사 have를 이용해서 have pp를 씁니다. 100% 발생 완료 꽝이에요. 왜? 벌써 일어난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니까요. If I had won the competition, I would have donated the prize money. 만약 내가 경쟁에서 승리를 했더라면 사실은
이거 벌써 일어난 거죠. 사실은 승리 안 했어요. 승리 안 한 게 벌써 일어났는데 승리했더라면 100% 거짓이죠. 나는 그 상금의 돈을 기부했을 텐데. 그쵸.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죠. 예. 나 만약 이랬더라면 좋은 일 할 텐데, 아, 아주 대단한 게 아니라 사소한 거라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평상시에 자꾸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럼 선생님 좋은 일 많이 하시나요? 아, 해야죠. 아주 조그맣게, 예, 그런 기부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벌써 지나간 일이고요. 별 의미 없는 얘기죠. 상금을 기부할 텐데, 상금 기부 안 했습니다. 발생 확률 0%입니다. 0%입니다. 그쵸, 0%. 자, 미래 직설법 가정법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도대체 미래는 직설법도 가능하고 가정법도 가능할까?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미래니까요. 미래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0% 일어나기가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가 힘든 거예요.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일어날 뉘앙스가 있으면 그거에 맞는 가정법칙을 쓰는 거고요. 100% 불가능해 라고 할 때는 그거에 또 맞는 미래 가정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거고요. 미래 실현 가능성 희박일 때, 그쵸? 희박한 경우, 그 다음에 아예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쓰는 건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if 주어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은 희박한 미래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혹시나 혹시 이런 표현을 써요. 예, 그래서 어떤 추측이나 가능성 이 슈드조차도 추측이나 확률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요. 아예 불가능한 미래죠. 여기서 재밌는 건 바로 자연 법칙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자연 법칙까지 부정할까? 월투 부정사는 사실은요, 불가능한 사실을 가정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문법책이 전달하고 있지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월투 부정사가 갖고 있는 좀 월투 부정사의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심지어 워라는 모양까지 이렇게 이용해서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 건데요. 예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은 명령문, 이 화살표를 잘 보세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잘 시켜드리려고 이 희박한 미래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요? 자, 발생할 경우를 좀 미리 볼게요. 예문은 좀 이따 보고요. 40에서 60%까지예요. 자, 명령문은요, 거의 60%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will, shall, may, can이 바로 40에서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가 있으면 가정법입니다. 일어날 일이 거의 0%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혹시나의 의미에 해당되는 주절 시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예 0% 발생률이 꽝인 아예 일어나기가 힘든 조동사의 과거형을 안 쓰냐? 씁니다. 그래서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의외로 우리가 가정법에서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주절 모양은 가장 다양하게 쓰고 있죠. 예, 대단한 가정법 미래가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나 쓰고 있어요. 월투 부정사는 당연히 불가능한 미래니까 요 셋 중에 못 분이 안 쓰겠습니까? 예,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거놨죠. 당연히 주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는 형태만이 가능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If it should rain tomorrow, the party would be postponed. tomorrow고요. should예요. 혹시나 좀 해석 좀 있어 보이죠? 혹시나라는 말 집어넣을까요? 이때 it은 비인칭적으로 해석 안 하는 거 아시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요. 혹시나 내일 비가 온다면 가능성 좀 많이 낮아요. 파티는 연기되어질 텐데 연기되어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발생 확률 40에서 60%고요. 지금 조동사에 would be가 썼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발생률 40에서 60%라고 하면 안 되고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should라는 단어는 희박한 미래에 쓰기 때문에 여기서 would be postpone들이 100% 0%가 아니라 뭐 때에 따라서 뭐 한 20에서 30%도 드러내는 경우를 쓰기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should는 다양한 퍼센테이지의 확률,
발생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일단 그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요 예문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월투 부정사입니다. If it were to snow in the summer, I would leave Korea. 예문이 상당히 독특해요. 이번 여름이죠. 여기 이번 여름 미래입니다. 진짜 시간의 부사가 정말 미래를 쓰죠. 직설법 같으면 당연히 미래 시제가 와야 될 텐데 아니면 조건 좀 if를 썼으니까 직설법이었다면 현재 시를 썼겠죠.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거고 현실화 되면 이렇게 할 거야라고. 근데 얘는 지금 불가능한 미래니까요. in this summer하고 이번 여름이라는 실질적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월투 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왜? 직설법이 없는 시제니까요. 이번 여름에 눈이 온다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지금 요즘 지구가 좀 많이 심각한 상태니까요. 어쨌든 이번 여름에 눈이 오는 건 일단 정상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눈이 온다면 나는 한국을 떠날 거야. 이게 지금 떠나겠다는 얘기일까요? 발생 확률 일단 0%입니다. 여름에 눈이 오는 일이 좀 없기를 우리 바라야겠죠. 지구가 아프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원어민들이 가정법 미래에 월투 부정사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요. 직설법이나 가정법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시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말의 뉘앙스로는 이게 마치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냥 해석만 하면요. 근데 원어민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 느껴져요. 왜? 유관상으로 그 다음에 본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고요. 시제 같으니까요. 바로 조동사, 시제 같은 조동사가 또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월투 부정사는 어떻게 보면요. 사실의 반대, 거짓말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게 키포인트가 아니고요. 상당히 강한 결심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제가 지금 자연법칙을 부정한다고 했죠. 이 자연법칙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날 일이 없고 그래서 나는 주절에 해당되는 게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거야.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는 강한 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자연법칙을 부정하는 예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기 좀 자연법칙 부정하죠. 지금 한국 떠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강한 결심이 나는 절대로 한국 안 떠나. 나는 한국 안 떠난다라고 얘기하려고 우리가 평상시에 당연히 흘러가는 과학적 현상 그리고 자연 법칙을 아예 부정하는 얘기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일종의 뭐라고요? 강조하는 거죠. 반대 사항이라기보다는 강한 결심이다. 결심을 나타낸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가정법 미래 월투 부정사는 불가능한 미래, 자연 법칙을 부정함으로 해가지고 불가능한 미래를 설명하지만 이 자연 법칙 부정을 하면서 좀 전달하려는 주된 의도는 뭐라고요? 반대. 어떤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사실로 안 돼, 불가능해 라는 반대 상황을 전달하기보다는 강한 결심에 해당된다. 그래서 예문 한 번만 더 볼게요. 만약 이번 여름에 눈이 온다라면 나는 한국을 떠날 것이야.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나타낸 거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요. 다음 시간에 가정법 그 미래 부분 직설법과 가정법에 해당되는 좀 지문을 좀 더 다루고 왜 슈도 플러스 동사원형과 월투 부정사 형태를 갖게 되는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혼합가정법까지 다루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정법 그 5시제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확실하게 가정법 2% 사용하는 가정법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하듯이 또 문제를 또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네, 다음 시간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수업을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